수급엔 타픽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약간 저의 발언일 수도 있고요. 화광, 충천, 사자성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 불꽃이 하늘을 찌르듯이 맹렬하게 일어남, 이걸 뜻한다고 하죠. 이게 첫째는 거래소에 대한 제 바람도 있겠고, 둘째는 현재 코스닥 시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좀 쓰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거래소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장마치고 나서 한 2조 5천억 정도니까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더라, 얘기가 있죠. 이런 아주 극심한 거래량, 거래 대금의 부족 같은 경우는 북한 이슈도 물론 있고, 또 미국의 이벤트, 일본 같은 경우도 BOJ 또 이벤트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벤트가 또 있었고요. 자, 그런 걸 끝까지 한번 보자는 어떤 관망심리가 굉장히 강했죠. 또 미국과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휴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좀 본 것으로, 그렇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의 활력입니다. 활력. 이게 적다는 것은 결국 각 수급 주체들이 모두 손을 놓고 있다, 관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거래소가 그랬다 그러면은 그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활기를 이어가고 있죠. 거래 대금이 1조 8천억 정도니까 거래소 비교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죠. 시총이 10배가 넘는 시장이 2조 5천억인데 거래 대금이 1조 8천억이다,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코스닥이 불꽃이 막 터지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너무 가라앉은 겁니다. 그게 되겠고, 또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4억 주 정도인데 거래소가 2조 6천억밖에 안 됩니다. 2조 6천억 정도, 6천만 주밖에 안 되는, 2억 6천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절반을 겨우 넘죠. 이걸 보더라도 역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활기가 훨씬 넘치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은 다른 수치에서도 보이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원래 코스닥 시장에서 1조가 넘는 금액을 매수했지 않습니까? 중요하고요. 또 3월 종가 같은 경우도 2009년 이후 최고가로 마감을 했죠. 덕분에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120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수치로도 뒷받침이 됐지만은 두 가지 중요한 점. 이게 회사의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실적도 좋아야 되지만은 신뢰성도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좀 갖춰지고 있다는 거죠.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의 견조한 실적이 이끌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또 최근에 몇 년 동안 코스닥 부실기업 계속 털어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높여준 게 아닌가. 이 두 가지가 코스닥 시장을 현재 받치고 있고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가 확실하게 감소되기 전까지, 지금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엔화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면서 수급 구도가 변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우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 부족한 거래 대금에 관한 언급을 하시면서 당분간 좀 코스닥 시장에 오히려 상대적인 우위를 좀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더라도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매매 패턴 전해 주십시오. 예,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양매수가 모두 들어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 동향들 오전에는 거의 밋밋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하나 위안이라면은 지금 193억 정도를 매도가 나오니까 그냥 매도가 약해졌다,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화학금융, 운수 장비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서비스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옵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수 종목들을 몇 개 놓고 보더라도 오전에 보면은 뚜렷한 특징이 없죠. LG 디스플레이, 삼성 엔지니어링, KT엔진, 코라홀딩스, 한국항공우주, 카이, 이런 종목들이 들어오지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일단 매도 규모가 약해졌다. 자, 이 정도에 우리가 외국인 쪽은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기관도 특징적인 점이 별로 없죠. 오늘 업종별로 보더라도 전기전자, 화학, 건설 쪽에 매도, 건설이 강하게 매수가 안 들어오네요. 어제 대책에 대한 어떤 반응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반면에 운수 장비라든지 은행, 전기, 가스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다지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종목별로 보면 한국전력이 이제 어제부터 좀 특징적으로 잡히죠. 또 KB금융, KT, 두산인프라코어, NC소프트, 이런 종목이 잡히긴 하지만은 기관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에 조금 관심이 있다는 것 외에는 상당히 밋밋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모두만 특징이 딱히는 없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수급을 보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상당히 좀 밋밋하고 심심한 장이 계속되고 있죠. 뭐 급락도 안 나오겠지만은 강하게 튈 만한 장도 아닌, 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뭐 내동매매 같은 건 전혀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역시 계속 뭐 몇 달 동안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자는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죠. 실적만 체크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 중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것은 계속 실적에 대한 추적, 지속적인 실적 체크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급으로 한번 시장 분석해보고 필요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김우식의 수급엔탁픽, SK증권 영업부 김우식 차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